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센싱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요즘 개발되는 센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DAQ 시스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저는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요 주제를 센싱에서 특히 요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이 어떤 건지 어,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우리가 통신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통신이라는 게 데이터를 전달을 하는 거죠. 그 데이터를 전달을 할 때 우리는 이 통신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이제 통신할 때 내가 프랑스어로 하느냐, 한국어로 하느냐, 뭐 그런 이제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어떤 프로토콜을 우리가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송 속도도 다르고 이제 전송할 수 있는 거리도 다르고 그런 이제 통신이랑 관련된 여러 가지 스펙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 프로토콜을 우리는 이제 전송 속도가 아무래도 어, 그 통신의 여러 가지 스펙 중에서 전송 속도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스펙일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빠른 프로토콜을 이제 사용하려고 많이 사용하고 이제 사용해 왔고 그리고 그런 프로토콜을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근데 이제 어,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되다가 최근에는 뭐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트윈이나 아니면은 스마트 팩토리 그런 이제 개념들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의 목표가 이제 데이터 수집과 관련해서 우리의 목표가 데이터 수집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싶다. 요게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려다 보니까 이제 공장에 센서를 굉장히 많이 우리가 달아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어 센서를 이제 많이 달 수는 있는데 센서마다 어쨌든 센서가 동작을 하려면은 전원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이제 전원을 공급을 해주는 케이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를 위해서 센서 체계를 구축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무선의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무선 센서, 즉 전원 그냥 무선이라고 하면은 센서에 연결되는 선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전력선, 또 다른 하나는 통신선. 우리가 유선으로 만약에 통신을 한다면 그 두 개가 이제 최소한 필요한데 우리가 무선으로 센서를 부착을 하려면은 결국 이 두 가지가 다 무선이 되어야겠죠. 예를 들면 전력도 무선이어야 되고 통신선도 무선이어야 되고. 근데 그렇게 이제 전력을 어떻게 무선으로 하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배터리를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배터리를 사용을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배터리를 사용을 하면서 내가 굉장히 빠른 통신을 지향을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통신이 빠르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전력을 많이 소모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로 운영되는 센서에서는 그런 프로토콜을 감당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핸드폰만 봐도 조금만 사용하면 하루 만에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공장에 설치되는 센서는 되게 위험한 데 설치가 될 수도 있고 다시 이제 배터리 갈아 끼기 쉽지 않은 그런 위치에 설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 배터리를 이제 갈아 끼는 게 용이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어찌됐건 주어진 배터리를 최대한 오래 써야 되는데 이런 이제 속도가 빠른 프로토콜을 이용을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저전력을 목표로 하는 그런 프로토콜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개발이 되었죠. 그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많이 들어봤던 게 이제 블루투스라든지 뭐 지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로라, NB-IoT, 시그폭스 이런 것도 이제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센싱 쪽에서는 현재 이제 어, 이 디지털 어, 그 IoT 센서 쪽에서는 그래서 이런 프로토콜에 대한 이제 기술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는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안정화가 된 그런 이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어, 우리가 이제 모델링 쪽인데요. 이 모델링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좀 살펴보면은 우선은 이제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들려면은 최초에 그냥 더미 모델, 이 형상을 가진 이 모델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어, 기존에는 이제 이런 3D 모델을 우리가 솔리드웍스나 인벤터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제작을 했었잖아요. 그래 그리고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 쪽에서는 이런 걸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제 제품을 개발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제 개념이 우리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런 모델들이 우리가 제품을 사면은 아마 이런 모델들도 회사에서 이제 같이 파는 개념으로 아마 뭐 등장을 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어, 얘기들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새로 이 디지털 트윈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모델에 대해서는 이런 이제 기존의 개발에 사용되는 이런 모델들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쓸 수는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모델들 이미 물건은 만들어져 있고 이런 모델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빠르게 이제 그런 모델링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런 빠르게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빠르게 이제 모델링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라이더 센서를 이용한 이런 레이저 스캐닝 방식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저런 형상 모델이 갖춰지면은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트윈에서는 단지 요 형상 모델이 있고 요 형상 모델에 어떤 그 센서로부터 올라오는 데이터를 겹쳐가지고 내는 것이 단지 이제 디지털 트윈 모델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지털 트윈 모델의 목적은 이제 그 모델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끌어내는 거. 그게 이제 디지털 트윈 모델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해석 모델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유동 해석이라든지 구조 해석이라든지 그런 이제 어, 해석 모델을 그 센서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요 모델을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그 업데이트된 모델을 해석 모델에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요 해석 모델을 돌리면은 이 지금 이 디지털 모델의 상태나 이제 앞으로의 예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FEM 모델을 디지털 트윈 모델에 사용하려고 했을 때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이런 게 이제 꽤나 정확하고 굉장히 풍부한 그런 정보를 전달을 해주기는 하는데 이런 조금만 이제 이 모델이 복잡하더라도 해석하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게 이제 문제죠.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조금 복잡한 유동장 같은 걸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 타임은 한 10초 정도 되는데 근데 얘를 실제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제 뭐 다루는 분이 계시면 알겠지만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뭐 하루가 걸린다든지 이틀이 걸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 디지털 트윈 모델이라는 거는 실시간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시간으로 내 모델을 업데이트를 해서 빨리 결과를 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시간이 걸려버리면 이제 좀 약간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모델 쪽에서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무거운 모델 말고 우리 가벼운 모델을 만들자 그런 생각을 했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그 가벼운 모델을 만드는 방식을 여러 가지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